실루엣만 봐도 아는 김정은. 북한에서 나이든 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도 이 이른바 김정은을 찬양하는 친근한 어버이 노래를 강압적으로 듣게 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이 팽배했다라는 소식통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친근한 어버이 노래를 발표한 북한. 매주 학습 강연회에서 재창을 한다. 저걸요? 확성기차로 길거리에서 틀고 있다. 7080 이 어르신들 행사에서도 강제로 저걸 듣게 하고 틀게 한다. 이 굉장히 비트가 빠른 노래인데 어르신들이 듣기에는 불쾌할 수도 있죠. 자, 양강도 소식통. 며칠 전 공원에서 친근한 어버이를 틀자 어르신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듣기 싫다는 거죠. 아이 무슨 70대, 80대 노인들에게 김정은이 친근한 어버이다라고 그 노래를 틀면 누가 듣겠습니까? 아들뻘인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로 부를 거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친근한 어버이라는 노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이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해서 밀고 있는 노래입니다. 외국인들이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촌스럽기도 하고 중독성이 있다고 해서 한때는 틱톡 등에서 유행하기도 외국인들 사이에서 했었던 뮤비인데 그래서 북한이 더 고무돼서 자체적으로 더 많이 틀고 있는 모양입니다. 들어보시죠. 조기현 부회장님,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듣기에 친근한 어버이 김정은이라는 이 노래가 얼마나 뭐랄까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무리 북한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집에 가고 싶은 느낌이 들 것 집에 같아요. 가겠죠. 집에 가겠죠. 아유, 가자. 예. 3대 세습이 이루어졌고 뭐 수령 체제 그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체제가 계승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 대외적 환경이 바뀌고 이런 정보도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젊은 세대는 당연할 거고 70대, 80대 노인분들한테 김정은 위대한 영도자 친근한 어버이라고 칭하는 게 그 과거 김일성 때처럼 체제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 보면 대규모 수해도 있었고 뭐 유엔 제재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우리와의 어떤 대화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이제 러시아의 관계 회복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정을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통했던 게 지금은 통하지는 않을 것 같고 친근한 어버이를 틱톡에서 재미삼아 이렇게 따라 부르는 것에는 사실은 약간의 이제 조롱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저런 모습들 보여주는 모습들이 북한 내부의 어떤 체제 안정 또 이 지도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제 저런 것보다는 사실 이 계속적인 핵무장이라든가 도발 이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외부적으로 좀 개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체제 안정을 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쪽으로 정책을 좀 바꾸는 것이 뭐 북한 내부를 좀 안정시키고 지도 체제를 또 공고히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대화 노력이 그런 방편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자꾸 저런 방식의 도발, 핵 개발 쪽으로 가면서 내부 체제 강화하는 것은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 지도 체제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에게도 큰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결국에 노래를 튼다고 해도 결국에 집으로 보내는 효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전대협 의장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게 통일이 가능하겠어? 차라리 그냥 이 체제 상태로 교류하자라는 현실적인 측면의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하며 평생 통일을 외쳤던 임종석 전 실장이 최근 북한이 통일은 없다라고 밝힌 이후에
임종석 전 실장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합니다.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합시다.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를 내어 제기합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합시다. 자, 임종석 전 실장의 이 발언이 논란인 이유는 최근 김정은이 통일 불가론을 밝힌 이후에 임종석 실장이 비슷한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시절 통일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문정부 비서실장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그리고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으로 조국의 자주평화 통일을 목표로 활동을 했었던 임종석 전 실장 이어서 갑자기 왜 통일은 하지 말자 두 체제를 얘기하는지 정치권에서는 의아해 여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2023년 12월 최근이죠. 통일하지 말자 이 국가 선언을 했습니다. 통일 불가. 김정은이 얘기를 하자 임종석 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건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매국행위 아니냐라는 굉장히 좀 센 논평이 여당에선 나오기도 했습니다. 남북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김무지 전 실장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좀 명구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북한 전문가로 있을 때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저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대남 전략이 바뀌었다고 논문도 많이 쓰고 했어요. 제가 투코리아 전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남북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잘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남북 관계를 민족의 관계로 보지 않고 국가 대 국가로 관계를 보면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갈 것이라는 걸 제가 많이 논문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지금 최근에 와서 그 본색을 드러내면서 지금 이제 최고인민회의를 열면 이제 개헌까지 해가지고 통일이라는 부분을 다 삭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북한에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다 사라졌습니다. 민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북한의 공식 단문에 다 없어져 있고요.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다가 김일성 조선이라고 하고요. 우리 민족 제일주의가 그렇게 떠들다가 지금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평통도 다 없앴고 저희들 남북관계 좋을 때 평양 갔을 때 항상 가자고 했던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그 두 개의 조선 전략에 따라 가지고 남북이 따로따로 살자고 입장을 정리한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건 임종석 실장이 왜 하필 이 시기에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것인지 우리 헌법 정신에는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이라는 게 헌법의 전문에도 있고 헌법 조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통일을 끝까지 추진해서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번 8.15 때 건국절 논란이 됐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국의 논란은 1919년 상위 임시정부로 시작이 돼서 48년 대한민국 정부 정부가 수립이 되고 언젠가 우리가 통일을 완성하는 게 저는 건국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통일을 포기하자는 말은 해서는 안 되냐고 보고 오히려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통일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북관계에 매달리지 말자. 교류협력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 화해협력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호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덥석 손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환상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국가이고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전에 햇볕 정책 시대처럼 선의를 가지고 우리가 손을 내밀고 교류협력을 주장하고 화해협력을 주장하면 마치 북한이 호응할 것처럼 이런 생각은 우리가 좀 벗어나자. 저는 그런 정세인식을 하는 것이 임종석 실장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돌연 통일하지 말자라고 밝힌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건데 김용태 의원님, 그러면 좀 알쏭달쏭해요. 임종석 실장은 김정은이 통일하지 말자라고 해서 본인도 통일하지 말자라고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임했던 2018년 당시에 그때에도 통일하지 말자라는 소신을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건지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은 그때 왜 추진했던 건지.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이 굉장히 위선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말했기 때문에 말을 바꾼 거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가지 정도가 이유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북한을 존중하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당연히 북한 주민 존중해야죠. 생활 양식도 달랐고 그 과정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임 전 실장은 북한 주민을 존중하자는 뜻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그런 인권이라든지 어떤 생활 양식이 향상되는데 상승되는 데 있어서 동의하거든요. 부정하지 않거든요. 바꿔 말하면 임 전 실장은 아마 북한 정권을 존중하자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묻고 싶습니다. 북한 정권 어떻게 존중할 수 있죠? 오물풍선 쏘고 반대파 숙청하고 고사포로 잔인하게 사살하고 인권 유린하고 하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임종석 전 실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재를 풀면은 북한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의 길로 나올까요? 아니죠.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인권을 탄압하고 북한 주민을 더 혹독하게 인권을 유립하는 그런 과거에 저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제재를 푼다고 해서 북한이 자유의 길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한데요. 저는 이 통일 정부가 수립하는 것이 3.1운동 정신의 핵심이고 광복 정신의 그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이라는 것, 정통성을 개정하자는 것이 민주당이 그동안 오랫동안의 생각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통일을 미루자니요. 그리고 일본을 향해서 죽창을 들고 이 싸우자고 말했던 민주당, 민족주의가 왜 북한 앞에서는 항상 없어지는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 바뀌면서 따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김정은의 통일 불가론을 임종석 전 실장도 이른바 같이 발맞추는 거 아니냐. 김용태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위선적이다. 김용태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는데 전은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친북 성향이라는 것을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받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를 하더라도 과거에 친북 성향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까지 만들고 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새로운 민주당에는 친북 성향을 버리고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뭐 북한은 답 없는 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뭐 임종석 실장이 저런 말씀을 하신 거는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통일을 추진을 했던 분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다 안 되고 이제 김정은 정권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위까지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스탠스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 정권을 존중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북한 정권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도 변화의 모습을 안 보일 거라는 사실 답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앞으로는 두 개의 국가로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됐다고 해서 지금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더 난리를 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이고 오물풍선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법론의 변화는 민주당도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어폐는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두 개의 국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야 두 분의 어떤 젊은 피 의원들의 소신 발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북한 김정은이 최근에 4.5톤 탄두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일종의 기만 작전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8일 4.5톤 탄두를 장착한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당 미사일이 320km를 날아갔다라고도 했습니다. 이건 개천에서 평행난도 개천에서 평택 미군기지 거리까지 해당하는 사거리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군 이야기 들어보시죠.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고 그 탄착 지점은 함경북도 산악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좀 가장 멀리 날아간 탄도미사일 궤적을 평가하여서 이제 400km라고 하였고 북한은 이제 320여라고 공개를 하였는데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이렇게 뒷짐진 이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영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북한 매체는 좀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해가 지고 있는 시각, 어둑어둑한 시각, 김정은에게 이제 실루엣이 떨어지면서 극적으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사진, 김정은의 뒷면과 측면의 사진, 뭔가 이런 굉장히 영화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극장 국가다, 극장 체제다 이런 말 학술적으로도 북한 체제를 비판할 때 많이 분석하잖아요. 여전히 이 북한인과 김정은은 일종의 자신들만이 연출하고 있는 어떤 극장 위에 무대 위에 살고 있는 듯한 국제사회 속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극장 국가라는 이제 정치학적, 사회학적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방송이나 체제에서만 주는 내용을 문화예술적으로 다 받아 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눈 붙이고 잘 때까지 모든 흘러나오는 음악, 노래, 구호, 선전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들은 그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극장 안에 2,500만 북한 주민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극장의 요소는 뭡니까? 극장에서 영화가 성공하려면 굉장히 극적인 요소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도 짜내게 해야 되고 감동도 줘야 되고 비장함도 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잇따른 저런 군사적 도발을 할 때마다 사진이나 화면을 보면 일종의 뮤직비디오 같기도 하고 일종의 또 극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작품 사진처럼 만들어서 북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 우리나라가 굉장히 군사 강국이구나. 그리고 김정은 지도자가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그냥 정서적으로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굉장히 김정은 정권이 지금 노심초사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저렇게 군사력을 계속 확보하고 계속 핵탄두를 만들어내고 실험을 계속 한들 이번에 홍수 피해 엄청나게 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최근에 금방 이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선전하는 그런 노래들을 아무리 보급하고 노래를 부르려고 해도 집에 간다잖아요. 이미 민심은 떠나 있는 겁니다. 예. 먹고 살기 바쁘고 먹을 게 없는데 그 군사 강국을 하면 뭐하고 핵탄두를 개발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극장에서 감동을 준다 한들 우리 모두가 극장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극장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됩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도 극장 국가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사진이나 화면을 봤을 때 잠깐이지 다시 일상에서 배고프고 힘들면 다시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김정은 정권, 우리가 저 정권을 잘 관리해서 통일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